이 정도? 면, 잠깐만. 너무 큰가? 이 정도? 네. 일단 부등식 기본 성질에서 왼쪽이, 여기 순서대로 크대. 왼쪽이 크고, 왼쪽이 크대. 근데 이거 연결할 수 있어, 없어?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잖아? 그러면 연결 가능하니까 A가 C보다 크다. 이게 근데, 수학에서 증명의 기본이에요. 약간 수학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증명할 때, 시작할 때, 뭐 수학과를 가서 뭔가 증명을 한다.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해요. 실제로. 증명을 하고. 뭐 고등수학에서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부등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변에 C를 더해. 양변에 C를 빼. 부등호 변화 없겠죠, 그죠? 자, 양수를 곱하고 더해. 곱하고 나눠. 변화 있어, 없어? 없죠? 음수를 곱하고 나눠. 변화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부등호의 변화가. 그러니까 부등호의 변화가 있는 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다?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네, 이렇게 예시가 들어있죠. 오케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A, B가 같은 부호야. 자, A, B가 같은 부호면 곱했을 때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문제에서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 막 이제 지금 내가 딱히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문제에서 이게 나와. 이거 해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 곱하기 gx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하려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 둘 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해서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가 0보다 크면서 gx가 0보다 크다로 놔야 돼요. 직접. 이렇게 직접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해가지고 경우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제 개념 속에서도 이제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면 뭔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근데 복잡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개념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A, B가 다른 부호야. 오케이? 그러면 같은 부호면 뭐 나누든 곱하든 다 똑같고 다른 부호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음수겠죠? 음수. 반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양변의 부호가 같대요. 그럼 여기 플러스야. 오케이? 그럼 플러스 3이고 플러스 3이고 플러스 2라고 칩시다. 3하고 2예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랑 2분의 1은 뭐가 더 커요? 2분의 1이 크겠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고 만약에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른 예를 들어서 그냥 3하고 마이너스 2야. 근데 얘는 뒤집어 봤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왼쪽이 크죠. 맞아요? 그래서 양변의 부호가 같아. 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야. 그때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여기 써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그대로 익혀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시. 자, 멘트 다시.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 양변의 음수를 두 번째. 곱하거나 나눈다. 네. 그리고 저기 양변의 부호가 어떨 때? 같을 때 역수를 취한다. 역수 취한다. 오케이? 다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는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리고 두 번째 양변의 부호가 같아야 될 때 부호가 같은 상태에서 역수를 취하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역수. 근데 부호가 같아야 돼. 오케이? 이렇게 익혀주세요. 개념. 네. 매우 중요. 자, 그 다음에 연립일차 부등식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성질을 쓰는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문제 푸세요. 21단원. 네. 일단 익히고. 네. 익혀 놓으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문제 별로 할 거 없어서. 네. 네, 별로 할 거 없어요. 7번만 볼게요. 근데 별로 이거는 그냥 개념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쉬워가지고. 네,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Why? 왜 중요하게 생각해? 왜 중요하게 생각하죠? 개념 쓰는 거예요. X. 그런 것보다 우리가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막 치환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 2x-1t다. 그러면 t의 범위를 구해야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2 곱하고 1을 빼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문제에 대한 개념의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이야. 그러면 양변에 몇을 곱해? 2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죠. 네, 마이너스 5 그리고 플러스 5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가 되는데 만약에 t로 치환했다. 그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긴 다 쉬운 것만 넣어놨어. 그리고 22단원 가면서 네, 연립 1차 부등식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네. 저번에는 너무 하나하나 다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바로바로 중요한 것만 해서 갈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 돼 있어. 자, 문제를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저 개념을 분석해 봅시다. 연립이 일단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씩 이상이 있을 때 둘이 뭐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대입해서 계산한다. 요거죠. 근데 얘가 몇 차야 지금? 둘 다? 1차죠. 맞아요? 그러니까 1차면 1차인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x가 5보다 작다랑 x가 3보다 크다가 있어. 이거를 이제 연립하래. 오케이?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가지고 너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색칠을 하셔도 되지만 색칠을 하다 보면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 이렇게 체크. 그러니까 내가 연립이 2개야. 그럼 2개 체크하시면 되고 3개야. 3개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개수만큼 있는 게 무조건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연속해서 3개가 나열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세요? 네. 자, 요거는 왼쪽과 오른쪽. 요거로 바꿔서. 기억나죠? 네. 그래서 연립을 그냥 아예 이렇게 바꿔서 푸세요. 그냥 연립 방식 이렇게 써서. 네. 오케이?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그대로 써서 푸세요. 이렇게 바꿔서. 괜찮아? 네. 자, 문제 들어갈게요. 뭐 여긴 다 어렵지 않으니까 22단원에 3번 갈게요. 자, 3번은요.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지금 좀 복잡하게 쓰여 있죠. 그쵸? 자, 위에다가 위에 지금 0.6 같은 거를 무슨 수라고 하죠? 소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소수를 우리가 양변에 뭐 하면 계산이 편할까요, 이거는? 그치, 10을 곱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0.06이다. 그러면 그치, 10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10 곱해서 계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분의 x. 얘는 분수로 돼 있어. 자, 분수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죠? 저기 최대 다시 어떤 거? 2개 곱한 거. 네, 그거. 미안. 최소죠. 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지? 지금 나도 헷갈릴 뻔했네. 그 최대 공배수가 뭐예요?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배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수, 공배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도 순간 말하면서. 다시,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거든요. 3, 6, 9, 12에서 이게 공통인, 그러니까 이게 배수잖아. 4, 8, 12 하면 이게 배수잖아. 이게 공배수예요. 근데 공배수가 12도 있고, 24도 있고, 36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인 게 최소 공배수. 오케이? 반대로 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그 약수 중에 최대인 거. 깔끔하게 됐나요? 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최소 공배수. 자, 그래서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체크하셔서 얘는 몇이야? 당연히 12가 될 수밖에 없죠. 양변에 몇 곱한다? 11을 곱한다 해서 끝내시면 돼요. 당연히 바로 치셔야 되는 거. 네. 네. 계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최소 공배수 꼭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위에 건 계산하시면 6이 되겠고요. 얘는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얘 6이 되고 얘 3이 되는데 양변에 또 약분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그럼 얘는 이제 2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그렇게 해서 2x고 x 이런 식으로 되죠. 네, 물론 이제 요것도 요거랑 이제 약분된 거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2 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밑에는 요 10이랑 4에서 3이죠. 3x. 그 다음에 얘는 4죠. 4 마이너스에다가 4야. 그럼 마이너스 4를 엿다 곱하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해서 전개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겠죠. 해서 요거 열림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위에는 이제 계산하시면 x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고, 아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4 넘겨서 마이너스 16. 그러면 x가 16보다 크다. 따라서 공통부분 계산해 주시는데 공통부분이 없나요? 그런 것 같은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 아, 16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8이죠, 여기가. 네. 마이너스 8. 어쨌든 공통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네요. 뭐 이상해요? 달라요? 제 약분을 안 해가지고. 약분 안 했어? 네, 이렇게 되겠죠? 공통 부분이 없어요. 잠시만요. 뭘 잘못 계산했나? 저 뭔가 아닌 거. 어디 잘못 계산했지? 제가 봤을 때 저기 저 왼쪽 맨 아래 거기 시기보다 잘 돼. 그러니까 아닌데. 뭔가 하나 잘못된 거. 저 약분이 아니야. 아, 내가 문제를 잘못 썼구나. 내가 문제를 잘못 썼다. 여기 4를 안 썼네. 1로 썼네. 아, 미안. 내가 여기를 잘못 썼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16이죠. 네, 마이너스 16이어서 그러면 플러스 16이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네. 네, 4보다 작다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해서 공통 부분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네, 공통 부분은 네,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아까는 왜 공통 부분이 없었어요? 아까는 이제 8보다 컸거든요. 아까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였어, 아까. 8보다 커서.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공통이 없었던 거고. 네, 여기서는 공통이 생기죠? 괜찮아요? 헷갈린 거 있어?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체크. 네, 회의 들어가는 거. 네, 요. 그 다음에 그게 회의 뭐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걸 구해요. 요거 한 번만 설명할게요. 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구별을 좀 해줄게요. 방정식에서 구하는 거 있죠. 그게 근이에요. 해는 뭐냐? 방정식에서 구하는 것도 해가 돼요. 혹은 부등식에서 구하는 것도 해가 돼요. 해는 그냥 답이란 얘기예요. 그럼 저게 다. 네, 그냥 답을 구하시오. 랑 같은 거야. 해를 구하시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근은 방정식에서만 써요. 오케이?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해가 조금 더 포괄적인 느낌이고 그 안에 근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3개짜리가 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죠? 그죠. 해서 자, 연립방정식 써야 돼요. 자, 어떻게 써야 돼요, 연립방정식? 네, 첫 번째 어떤 식 써야 돼? x 플러스 하고 오른쪽으로 이거 네, 그쵸? 그죠, 요거죠? 네. 요거를 쓰고 오른쪽 입을 벌린다. 그쵸? 네,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쓴다. 해서 네, 연립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렇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풀어요. 아니요,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1번. 나는 사실 이건 이수를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이거요? 네, 혹시 헷갈릴까봐. 네, 이게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한번 보세요. 무슨 상황인지 한번 살짝 보세요.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혹시 보입니까? 이거요? 네.
아니, 문제를 그냥 보고. 문제를 딱 보면 네, 보고요. 저 범위가 왠지 눈에 띄어요. 뭐가요? 저 범위 마이너스 요거? 저 약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넣어요? 마이너스 자, 우리는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우리 아까 해 이거 구했었죠?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미지수가 아니면 해가 보통 어떻게 나오겠어? 뭐 x가 어느 범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숫자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숫자로 다 나와 있죠. 네, 얘는 미지수가 지금 들어있죠. 맞아? x는 변수니까 지금 신경 안 쓰는 거고. 근데 봐봐. 이게 는이 포함되어 있죠. 얘 안 돼 있잖아. 그게 아마 여기를 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가 아마 3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무조건. 얘 상한 건데. 해볼까요? 넘기면 2x죠. 넘기면 6이죠. 그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저게 그러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저게 마이너스 그 넘겼을 때 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래. 이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네. 끝이야. 그러면은 저걸 네, 이거 넘겨가지고 이제 x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x 범위 어떻게 구해요? 2x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x가 크다. 뭐보다? a 플러스 a 플러스 1보다. 반대로 바꾸면 이거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따라서 얘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1랑 같다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뭔지 알까요? 자, 근데 하나 얘기할 거. 자, 이게 얘는 는이 있어서 그렇지. 는이 둘 다 있어버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지금은 그렇게 풀 수 있을까 푼 건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 자, 이거를 예상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자, 확실하게 풀려면요. 이렇게 가세요, 일단. 이렇게까지 구해. 오케이? 그런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일단 그려요. 그리고 이거를 그리는데 a 플러스 1보다 크다죠. 근데 a 플러스 1보다 크다가 이쪽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따쳐. 그럼 여기는 이 범위가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3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얘가 a 플러스 1인 상태로 이거보다 커야겠구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얘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공통 부분이 어디 해야 되니까? 여기 해야 되니까. 이게 공통 부분이니까. 얘가 몇일 수밖에 없다? 요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네. 풀이 과정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네,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야 보일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잠깐 멈출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떡하지? 가 아니라 일단 수직선까지는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수직선 상에 그려본다. 라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겠죠. UI. 됐나요? 네, 됐어요. 괜찮아요? 네. 잘 걸렸죠, 문제. 네. 약간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 직관. 힘들진 않아요. 이게 힘들진 않은데, 헷갈릴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일단 범위를 둘 다 구한다. 구해놓고, 여기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수직선까지 그리세요. 그 다음에 비교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3단원 갈 건데, 하기 전에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이 지금 좀 있죠?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3번, 네, 내용 보시고, 네,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일단 절대값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네. 뭐였죠? 수직선 상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직선 사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죠? 수직선사에서 그냥 원점과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의미상으로 그냥 어떤 원점과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래서 만약에 3이면 당연히 3만큼 차이 날 거고, 마이너스 3이어도 몇 만큼 차이나? 3만큼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 당연히 이 3은 0과의 거리가 절대값 3이니까 그게 3이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0과의 거리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거리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0까지 거리가 뭐냐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이고 그게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플러스면은 그대로 나와 반대로 나와? 부호가? 네. 0이면? 네. 마이너스면? 네. 따라서 이 녀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절대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나요, 이거? 오른쪽 이거? 오케이? 요거는 이따가 한번 얘기하고요. 일단 한 변에 상수만 존재할 때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잠시만요. 네,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왼쪽과 오른쪽 구분합시다. 왼쪽 뭐라고 써 있고 한 변에 뭐만 있을 때? 상수만 존재할 때.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대? 양변 모두 변수가 존재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변에 상수만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양변 모두 변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때 다르게 푼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가 있을 때는 이 공식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변수가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범위 나눠가지고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쪽에 상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입을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그치.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사이 범위가 되는 거야. 사이 범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때 생각하셔야 될 건 이 수직선으로도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그래서 안쪽 범위인 거야. 오케이? 안쪽 범위라고 한번 씁시다. 네. 그리고 왼쪽이 크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는 바깥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 범위. 따라서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있죠?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a부터 b까지 절대값의 범위다 라고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요렇게 넘겨서.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아니요, 이건 무조건 양수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네. 양수 두 개면은 저기 바뀔 리가 없지 않아요? 2고 5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그게 부호 반대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바뀔 수밖에 없죠. 네. 이 자리가. 그리고 얘는 그대로.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네. 아,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물어본 거 아니었어? 네. 마이너스 여기? 네. 아,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만 얘기해요. X가 마이너스일 때. 아, 여기가? 네. 아, 이 X가? 네. 좋긴 한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일 때? 그 안에 범위가 음수일 때? 네. 그러니까 안에 범위가 음수일 때는, 네, 그쵸? 여기가 나오는 거고. 그 마이너스 X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 X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때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X를 그냥 여기다 써야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선 플러스. 그 다음에 바꾸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자, a부터 b까지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b까지 또는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그 다음에 변수가 있어. 양변에 모두 변수가 있다. 하기 전에 문제 잠깐 보시면요. 1번은 얘들아 어떤 개념 쓰는 거야? 딱 봤을 때? 왼쪽에서 네. 가장 밑에 있는 요 개념 쓰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요 개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이제 몇 번째 거? 오른쪽 그 작은 큰 것과 작은 거 사이. 그치. 사이범위. 그치. 사이범위 있는 거. 요거 쓰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넘겨서 5번 보세요. 네. 2번은 이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그쵸? 이 23단원에 23단원에 지금 뭐 1번이든 3번이든 여기 5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이 두 번째 거 쓰는 거죠. 자,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7번 같은 걸 푼다 이제 7번 볼게요. 자, 7번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x-2의 절대값이 5보다 작대요. 네, 요런 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가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작은 게 뭐죠, 여기서? 작은 거. x-2. 다시. 그게 아니라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있다 할 때. 그러면 어디랑 어디 사이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5하고 그쵸. 5 사이. 하고 요 안에 있는 거? 2를 더해. 그냥 이렇게 쓰고, 그치? 양변에 2를 더해서 계산한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3, 7.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9번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 네.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거나 여기 는이 있어서 여기 저기 저렇게 있어서 네.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그치 6보다 큰 것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뭐 는이 있으면 같이 는을 붙여주면 되고요. 그럼 그 범위를 구한 게 이게 그 답인 그쵸? 네,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수직 선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어렵나요? 수직선상. 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문제가 어떤 걸 쓰는 걸까요? 저 오른쪽 거. 그치. 양변. 모두 변수가 있을 때 따라서 어떤 녀석? 요거.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절대값 내의 값이 0이 되는 거를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멘트까지 다 기억해야 돼요. 양변 모두 변수가 있을 때는 일단 절대값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거로 범위를 나눈다. 오케이? 그 x 범위로 범위를 나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범위를 나누는 방법 자체는 요거 기억나세요? 요 표현? 네. 그죠? 어디서 많이 봤던. 봤죠? 그죠? 네. 하나 얘기하면 이거랑 다르죠. 바깥에 있는 거. 네, 이건 달라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네모가 돼요. 이건 그냥 약분 돼요, 이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 약분 안 돼요, 얘는 절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바꾸고요. 자, 이때 요거 어떻게 쓴다? 만약에 이제 x라고 가정하면 절대값 x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양수였어. 아까 절대값 3 같은 거죠. 그러면 그냥 3으로 나오잖아. 그치? 안에 거 그대로 나오고요. 언제? 이 안에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을 때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안에가 만약에 음수야. 어떤 거?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야.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꿔서 나오죠.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이 녀석이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만. 우리가 만약에 이 절대값 0을요. 이렇게 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0은 0이잖아.
부호 0은 부호가 상관없구나. 그쵸. 어차피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그래서 이것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도 사실 문제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수 쪽이 두 개네. 근데 두 개는 다. 둘 다는 안 되죠. 범위를 나눠야 되니까. 찢어야 되니까. 눈을 여기에 붙일까? 여기에 붙일까? 0을 어느 쪽에 둘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이제 뭔가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좀 다양하게 생각할 때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저걸 이용해서 쓰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썼네 해서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0을 그냥 마이너스 0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가끔. 넘어갈게요. 그래서 부호 그대로, 부호 반대로니까. 자, 실제로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몇 번? 11번은 쉬워서. 11번 한번 할게요. 한 번만 하자.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는 처음에. 요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12번으로 갈게요. 네,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범위를 나눠서 가는데요. 잘 들어요. 이게 뒤에 한 번만 펴주세요. 13번, 15번 쪽 가면 익숙한 거 보일 거예요. 예전에 좀 많이 연습했던 거. 기억해요? 네, 그거. 이게 왜 이렇게 일찍 나와? 예? 뭐 일찍 나와요? 이거 우리 그때 겨울방학 때. 짧아서 x가 플러스 뭐. 그거 하는 거. 이거 잠만요. 이거. 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건데, 자, 비슷한 문제라고 느껴야 돼요. 다른 문제라고 느끼면 안 돼, 이거랑. 자, 왜 비슷한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그때 세 가지로 범위 나눴던 거 기억하죠? 그 녀석은. 얘는 그냥 두 가지로 범위 나누는 거야. 왜? 절대값이 하나니까. 그래서 얘는 x가 몇일 때, 얘 0 되는 게 x가 몇일 때, 그치?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5 하시고, 그거보다 작은 범위랑 큰 범위로 범위 나눠서 푼다. 이렇게 느껴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제가 그때 세 개보다 두 개가 더 어렵다고. 어렵단 게, 그치, 이걸 그때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땐 이걸 안 쓰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 안 쓰고 그냥 이거부터 했잖아. 1번부터.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뭐라고 쓰면 되고, x가 어떨 때? 범위?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을 때로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자, 이때 얘 양수 음수? 마이너스 3보다 작아. 엄청나게 음수야. 그럼 얘는 음수 양수? 음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범위인 거야. 오케이? 얘는 얘는 플러스. 그치, 플러스 범위인 거지. 자, 마이너스면 부등호의 부호가 그대로 반대로 나온다. 해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서 붙여서 나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그치, 3x, 마이너스 5. 그쵸? 예,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안전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x니까 일로 넘기면 7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7분의 11보다 크거나. 그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연히 얘랑 공통범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공통범위 할 때 그때 시작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여기다 내가 따로 그렸죠? 네. 따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단 x는 마이너스 3분의 5로 범위를 나누고 시작해요. 그럼 내가 지금은 어디 쪽 보는 거야? 왼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왼쪽 범위가 어디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1번 범위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이게 대충 몇 쯤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보이나요? 어디가 더 작은지? 아니요. 잘 안 보이나? 잘 안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고 그냥 통분을 시켜보세요. 솔직히 보이긴 한데. 보여요? 그럼 어떤 게 더 작아요? 좋아요. 이거? 아니요. 네. 그거. 잠시만요. 이거야? 네. 그냥 안 돼요. 잘해요.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통분해보시면 돼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 21분의 7 곱하면 35죠? 네. 얘는 21분의 33이죠? 이제 보이죠? 이게 더 작은 거예요. 네. 네, 비율상 이쪽이 더 작은 거고 실제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실제로 여기보다,
그죠? 마이너스 몇 분의면? 마이너스 3분의 5. 아니 저기 아, 마이너스 7분의 11. 그치 마이너스 7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근데 공통 부분만 따지면 어차피 이 바깥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왼쪽 범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기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 5분의 3에서 끊어야 돼요. 여기만 보는 거야 지금 우린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빼고 안 보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범위?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은. 그치 크거나 같은 범위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절대값 아니 플러스다. 절대값 아니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온다 반대로 나온다? 그대로. 그대로 나온다. x가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거나. 그치 넘기면 마이너스 x가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양변의 구를 마이너스 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거나. 그치 그럼 곱하면 부동의 방향 바뀌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공통 범위 또 때릴 거야. 근데 이거는 이미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오른쪽에 보이죠? 이쪽이 그치 이쪽이 오른쪽 범위인 거야. 일단 이게 지금 x가 마이너스 3보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 네. 이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 이 부분만 찾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이 이거보다 더 크죠?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니까 난 여기에서 딱 끊고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 더 갈 수는 없는. 네, 다시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더 가는 거 맞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만 보고 있어요? 이 범위에서만 보고 있잖아. x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뒤로는 못 가니. 그쵸? 어차피 나는 이 부분에서만 보겠다잖아. 나는 x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인 상태에서 그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공통 부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이 아닌 부분은 칠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 세로선 그어서 푸는 방법은 요 이제 x가 당연히 세로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왼쪽 범위에서 공통 부분, 오른쪽 범위에서 공통 부분 한 다음에 실제로 이 전체 범위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x가 공통 부분. 마이너스 3분의 5. 아니요. 여기랑 둘 다 되죠. 네. 그러면 전체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그냥 답이에요. 아, 전부 다 어차피 다 마이너스. 다 되니까. 그쵸? 이해됐어요? 네. 네. 근데 조심히 하셔야 될 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빨간 데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것 중에선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까지가 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얘 공통 범위가 지금 뭐가 됐냐면 얘가 된 거예요. 공통 범위만 쓰면 괜찮아? 공통 범위만 쓰면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 공통 범위만 쓰면 뭐가 된 거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되는 거야. 따라왔어? 그래서 이 두 범위를 합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천천히. 자, 요거 지금 내가 이거 왜 쓰고 있냐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서술형에서는. 자, 이거를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일단 범위 나눴어. 괜찮아? 그러면 작은 데에서 마이너스면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겠죠. 근데 어느 범위에서? x가 이 범위에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7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실제로 공통 범위 재봤더니 내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범위에서 공통이 전체가 다 돼요. 그러면 이 범위가 공통일 거 아니야. 그 공통을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른쪽이거나 같아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원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못 가요. 못 가죠. 그쵸? 그쵸. 여기만 가능하니까. 실제로 여기랑 여기의 공통이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범위를 나눠서 간 거잖아. 1분단에서 안경 쓴 사람, 2분단에서 안경 쓴 사람 해서 전체 안경 쓴 사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지금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구해주시는 게 답인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은 거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해서 전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인 거야. 그럼 정답이 x가 마이너스. 네,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니까 지금. 네. 공통이 이거니까. 포함되는. 그치, 공통. 아, 네. 응. 이게 최종 답. 네, 정리. 역시 내가 부등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왜? Why? 어디 어려워? 빨리 얘기해. 어디가 어려워? 빨리 얘기해. 그냥 이미 범위 나오는 것부터 자체가. 에이. 자, 다시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앞으로 범위 나누는 거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 저기 네. T값 범위 구하는 것도 응. 안 써도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것도 약간 어. 그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안 해봐가지고 그거 해봐야 되는데 해볼 생각을 자꾸 안 해요. 왜냐면 그 범위가 꼭 중요한가? 약간 그런 네, 느낌 드나? 그런 느낌. 왜 굳이 범위를 제한하는가? 그래요? 범위가 너무 싫어요. 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자, 이 부분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너 급식 먹을 때 네. 어떻게 먹어?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줄 설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지. 아. 그러면 너 빨리 먹을 때 있고 늦게 먹을 때 있잖아. 아니야? 다 늦게 먹게. 다 늦게 먹어? 아, 그거. 어. 1학년 중에서 빨리 먹을 때도 있긴 하죠. 그니까. 네. 근데 그게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 네. 근데 그 규칙이 안 정해져 있어. 범위 안 정해져 있어. 그냥 달리면서 그러면 그냥- 그 달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제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 근데 거기 응. 쌤들이 있어서 이제 제재를 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니까. 이제 이게 제재를 해줘야죠. 1분단부터 먹어라. 2분단 먹어라. 아, 1반 먹어라. 2반 먹어라. 이 제한이 약간 좀 중요하죠. 당연히. 진짜 범위를 나누는 거지. 수직상 그릴 줄은 아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 이제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수학에서 저왜또 느리 뭐야. 이거 또 그때 그거 뭐야? 이거 오랜만에 들어왔다. 어떻게 하죠? 된 것 같은데? 아니, 살짝 잘못 꽂힌 것 같아. 네. 멘탈 어떻게 잡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지속해버리면은 너가 싫어한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답도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진짜로. 한 번 싫어하기 시작하면 계속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가 약점이 돼요, 진짜로. 이 약점이 약점이 돼요. 싫어하면. 근데 나는 뭔가 이제 공부할 때 뭐 좋아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엄청 감정 가지면서 하면 나는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힘들겠죠. 아니 힘든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잖아. 약간 뭔가 다 나눠 자꾸. 네? 범위를 자꾸 다 나누고. 네, 그치? 네. 막 범위를 다 설정을 해야 되고. 네. 너무 싫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범위를 나누지 않으면 애초에 계산 자체가 안 되고, 아니면 다 그래프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당연히 범위로 나눠서 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범위를 나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엄청 쓰일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뭔가 뭐 문제를 뭐 풀 때도 있겠지만 실전에서도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 부등식 자체는 우리가 범위를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요? 부등식은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연습을 진짜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부등식은 연습 진짜 확실하게 해놔야 될 거야. 그래서 그때도 못하겠어 진짜. 누나한테 알려줬는데 누나가 못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어떡하지. 자, 여기 3개짜리 봅시다. 3개짜리. 네, 절대값 2개 있는 거 봅시다. 15번으로 볼게요.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15번으로 했냐면 거꾸로 돼 있어서. 네, 거꾸로 있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자, 이거 x가 몇일 때 0이죠? x가 1일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0이죠. 맞아요? 근데 순서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그럼 바꿔놓는 게 좋아. 이거 자리를.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근데 자리 바꾸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양변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해. 네. 그럼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로 보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너가 얘기하는 그런 창의성인 거지. 이게 일로 보내.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훨씬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리도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해진 거야. 그게 지금 보시면 왼쪽 문제랑 별 다를 게 없어져요. 여기가 문자인 거 빼고는. 오케이?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제 역할은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지금 0이 되는 게 결국 x가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치? x가 마이너스 3이야. x가 1이야. 해가지고 범위를 나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쓰고. 그럼 마이너스 3과 1 사이 쓰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야죠. 그러면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네, 이렇게 써야죠. 그쵸?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범위를 3개로 나눠요.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거. 네.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럼 첫 번째 거. 자, 그러면 x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네,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아, 요거 먼저 쓰는 게 좋죠? 네. 자, 얘는 음수죠? 네.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요것도 음수죠?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0 같은 거 넣으면 양수죠. 양수. 0 넣으면 음수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풀풀. 마반의 얘는 둘 다 부호 바꿔서 쓰시면 돼요. 부호 반대로 해서 범위 구하고 요거는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이제 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다가 나타내는 게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1인데 지금 원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왜요? x가 2야. 아, 여기 2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이 범위 중에서 어디? 2보다 작은 데야. 그럼 2보다 작은 데는 사실 여기잖아. 그럼 공통범위 당연히 여기겠죠? 다 되는 거야. 이 범위가 다 되는 거야. 괜찮아?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공통범위가 그냥 이거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풀 맞아. 네. 그러면 풀이고 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고 이거는 2니까 마이너스 4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큰 데가 어디요? 마이너스 4보다 큰 데가 다 되죠. 네. 이 범위 안에서 네. 이 범위 안에서 네. 마이너스 3보다 1 사이 안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큰 건 범위가 다 되잖아. 네. 그래서 이 범위 다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네. 그치? 그쵸. 여기서보다 큰 거니까 공통범위가 여길 거야. 근데 저기도 두 줄이네. 어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이 범위만 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만 봤을 때 여기가 돼야 되니까 공통은 여기겠죠. 그래서 아까도 잘리라서 그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세 번째. x가 뭐보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일 거예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은 x가 6, 4, 6. x가 6보다 작다. 그쵸? x가 6보다 작다?
그럼 x가 6보다 작으면은 1보다 큰데 네. 6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그럼 저기 사이. 그치 6보다 작다 이거 될 거 아니야. 네. 거기. 그러면 여기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색칠한 데가 결국 어디야? 이 부분 지금 다 되는 거잖아.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하면 여기가 지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사이에 들어가 있죠. 네. 여기 사이. 그럼 저게 정답일까? 네.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정답.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에서 이 1번 범위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2번 범위에서는 얘가 다 되는 거고 근데 3번 범위에서는 6보다 작은 것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3개 다 합치면 얘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네. 아까 두 번째랑 다른 거 있어 없어? 아까 2개짜리랑 다른 게 없는 거야. 오케이? 그게 더 쉽네요. 그쵸. 그게 이제 쉽다고 느꼈죠, 이제? 네. 같은 거야, 같은 거. 약간 푸는 건 이게 더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네. 3개짜리라서 뭔가 느낌이? 생각을 해야 돼서. 근데 음. 그거 시험은 그렇죠. 그쵸. 간단해.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 개념에도 하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뭐 똑같은 거 있으니까.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요? 아니, 문제는 다른데, 문제는 다른데 여기 써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은 테마 때 알려줄게요. 그래프로 해석하는 법 있거든요, 이거. 네. 그래프를 그냥 그려가지고 바로 푸는 법이 있는데, 그건 테마 때 가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자, 보자. 봐도 되죠? 네. 네. 어제 뭐, 됐잖아. 그죠? 그렇죠. 네, 갈게요. 네. 자,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자, 2차 부등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관계인데요. 다시. 부등식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석해라.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해석을 해라. 왜?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 해석할 때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함수의 교점 x좌표로 표현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는 부등식도 y로 놓고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거는 y는요? 무슨 축? X축. 그치, x축.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 그치, 큰 거니까 위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즉 여기에서 위에 있는 부분 여기에 x값 범위니까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보다 왼쪽, 여기보다 오른쪽 이 x범위, x가 세로선이니까 세로선 여기 색칠 가능, 여기 색칠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왼쪽이 그게 바깥 범위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유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치? 이참수가 더 작은 거죠? 그러면 요 범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x범위가 사이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 언제? 최고창계수가 양수일 때만이에요. 아래로 볼로. 음수일 때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를 바꾸고 푸는 게 좋아요. 이거는. 최고창계수를 무조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자, 2차 부등식에 해 하기 전에 그 오른쪽 위에 요거 나와 있죠. 이거 정말 중요. 내가 그때 강조했죠. 네. 이제는 이 생각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요. 만약에 그 2차 부등식의 왼쪽에 있는 그 2차에다가 인수분해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인수분해 된 거 가지고 그냥 범위 쓰시면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뭐라고 돼 있어요? 판별식을 써요. 자,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럼 무슨 공식? 근해 공식 해서 범위 나눠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래프로 판단해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그래프 판단해라. 그 D가 0보다 크다면은 네.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지 말고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네.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다 네, 다 보이죠? 자,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등식이 있으면 이 왼쪽이 0이라고 가정하고 판별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쓰실 때 이거 해 구하라고 해도 이 녀석이 뭐다? 이 녀석이 0이다 쓰고 판별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부등식에서는 판별식 못 써요. 방정식만 쓸 수 있어. 네. 어쨌든 우리는 그 판별식 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러면 교점 2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이잖아요. 이게. x축보다 뭐가 큰? 2차 함수가 큰 거죠. 그렇지. 2차 함수가 큰 부분 여기에서 바깥 부분 되는 거고요. 그럼 크거나 같으면 바깥 부분이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치? 이차함수가 더 작으면 당연히 안쪽 부분이겠죠? 네. 네, 알파부터 베타까지 크거나 같으면 알파랑 베타까지 해서 는 된다. 이 정도 됐죠? 그거 아니에요? 그 맨 좀 첫 번째 줄은 좀 암기 플러스 이해하고 그 뒤에가 이해. 맞아. 여기서부터는 저는 암기 안 시킵니다. 저도 암기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암기 안 했는데 다 쓸 수 있어요. 왜? 아니 이해되니까. 이해돼서. 바로 이해해서 그냥. 그때 말했었던. 네, 바로 이해해서 어떻게 이해한다. 자, 뭐보다 커요 지금? 0보다 커요. 이제 0보다 크죠. x축보다 이차함수가 크죠. 이거 한 번만 쓰시다. 자, 이차함수가 x축보다 커요. 그러면 x축보다 큰데 문제는 d가 0이면 접할 거 아니야. 네. 그럼 큰 범위가 결국 이거일 거 아니에요. 이거 빼고. 그러니까 알파 빼고 다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세로선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랑 이게 된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 얘도 포함이 되니까 모든 실수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0보다 작다면은 이 x축보다 작은 게 없죠? 없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작거나 같으면 그치? 알파만 그치? 포함되는 거고요. 요거는 쉽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아예 떠 있으니까 만약에 이차함수 쪽이 크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면 그냥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위에 있으니까 이차함수가 더 작은 x값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근데 저 같은 거는 없지. 같은 것도 없지 않아요? 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말을 잘 들어요. 크거나 같으면 크기만 해도 돼요. 그때도 맞아요. 맞아. 이게 OR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거나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저기 중앙에도 x는 모든 실수에서도 다 되는. 그쵸. 여기 0보다 큰 것도 있고 저것도 0이랑 같은 것도 있고. 두 개 다 맞네. 둘 다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2차 부등식 1번. 자, 24에 1번. 네, 24단원 1번 볼 건데.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fx가 0보다 크다. 근데 얘가 지금 그래프가 1, 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 이건 어떻게 봐라? 반드시 y는으로 봐라. y는 fx가 x축보다 어떠면 돼요? x축보다 크다. 크면 돼요. 그러면 여기죠. 네. 그러니까 1부터 4까지가 된다. 답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해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 유형마다 외우면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다 그냥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럼 해를 구하라는 건 범위를 구해도 된다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x의 범위. 세로선의 범위. 어. 이거 괜찮아요? 네. 자, 3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이? 3번은 이차함수가 음. x축보다 일단 y는 하고 네.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니까 네. 이건 일단 윗부분 그쵸. 윗부분. 윗부분 되니까 네. 마이너스 3하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거 나왔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네. 그래서 그냥 답이 이게 되는 거야. 끝. 오케이? 왜? 각각이 y로 잡고 2차 함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한다?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이 범위, 즉 그런 x범위, 봐봐 지금 x밖에 없잖아. 네. 그런 x범위 구해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x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그럼 2번은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치, 그냥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오케이? 자, 5번 볼게요. 괜찮아요? 자, 5번 하고 7번을 같이 볼 건데 이건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맞아요? 네.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바로 그냥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1과 2로 되죠? 네. 그래서 그럼 1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왜?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네. 사이. 그 다음에 9번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9번은 맨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라고. 그치, 양변에 뭐 곱한다? 마이너스. 그러면서 부등의 방향은?
반대로 볼게요. 바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1번. 2차 부등식의 핵.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 안 되면? D가 아니요. 그대 공식. 아니요. 판별식. 판별식. 오케이? 네. 아까 어디? 위에. 그치, 요 부분 요구하는 거야? 네. 그럼 판별식을 먼저 해봐요. 네. 그럼 판별식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했을 때. 네,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판별식 0보다 작다고 나와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 있어? 이거를 각각 y로 잡고 y로 잡으면 이 이차함수가 이 녀석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x의 범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x는 지금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어떤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큰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큰 범위가 여기도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크고요. 여기도 x축보다 이차함수가 더 큰 거고. 그러니까 어디든 크잖아요. 세로선 이렇게 쫙 레이더로 보는 거예요. 레이더로 이렇게 쭉 보는 거야. 네. 다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x는 보낼 수 있어. 그게 정답이에요? 네. 아. x가 다 되잖아요. 근데 저 D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마이너스면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네. 둘이 만나지 않잖아요. 아. 최고참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됐죠. 그거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다 이런 게 되는 거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응. 그래서 판별식이에요. 그치. 근데 만약에 판별식을 해서 0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X는 해가 없죠. 아니. 판별식 0보다 커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근해 공식 써서 여길 구해서 뭐 그 사이다. 그거 바깥쪽이다 구하시면 돼요. 구해야 돼. 네, 그건 구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이 하나가 뭐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다. 1 플러스 루트 2다. 근데 나는 만약에 이차함수가 더 큰 쪽을 구하고 싶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 해가지고. 이해됐어요? 네. 복잡하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식이. 14번. 자, 14번은 어떻게 돼요? 14번은 마이너스. 얘는 일단 딱 봐도 돼요. 어떤 형태? 아니, 돼요가 아니라 어떤 형태? 형태가 완전 제곱. 완전 제곱식 하면 X 마이너스 5 제곱.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쓰지 마시고 이건 이따가 두 번째 풀이로 갈 거네요.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V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두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각에 풀이가 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이 두 가지야. 생각이 왜 두 가지냐면 지금 얘가 써 있는 게 어떻게 써 있어요? 지금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죠. 네. 맞아요? 이게 0보다 크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2차 함수가 Y는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물론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되는? B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0. D가 0이다. 맞나? 그러니까 아까 완전 제곱꼴이 딱 될 거야. 완전 제곱꼴이면 내가 중근 가진다 했잖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겠어? 맞나요? 판별식 0이니까 이걸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물론 판별식 안 하셔도 돼요. 판별식 안 해도 뭐 해도 돼요. 얘는 다행히 인수분해가 바로 돼서 x-5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각각을 뭐로 두고 y로 두면 y는 x-5의 제곱이 이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y는 0이 x축이 이거잖아. 네. 근데 어디가 지금 더 커야 된대요? Y. 그치, 이차 함수가 더 커야 된대요. 저기 위에 부분. 네, 맞아요. 이차 함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아니 그 X축. 네. x축보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접하는 건 알았어. 왜? 이거 5 넣으면 0 되니까 딱 그때 접할 거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러면 얘는 어디, 여기가 지금 5인 건 이해했어요? 네.
왜 5야? 5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오케이? 5,0을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x가 5 빼고 다 돼. 그쵸. x가 5 빼고 다 이차함수보다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크죠. 따라서 x는 뭐가 아닌?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네. 아.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괜찮아요? 네. 17번 볼게요. 네, 됐어요. 네, 지울게요. 네. 자, 17번 보시면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일단 넘겨주세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17번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인수분해하고 싶지만. 그치, 인수분해를 해요, 일단. 근데 네, 이거, 마이너스 6x 아니야? 플러스 6x. 응? 아, 이게 마이너스구나. 미안, 내가 잘못 봤어. 응. 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3 요거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두고? y로 두고. y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 x축. x축, 네.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 서로 뭐 하는 상황? 서로 접하는 상황. 중근. 왜 중구인지 알겠어? 네, 완전 제곱 꼴이 되면 무조건 이 의미 자체가 판별식 0이 됐다는 의미야. 네. 완전 제곱 꼴이. 완전 제곱 식이 제곱 꼴이 됐으면. 그게 어쨌든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의미상으로. 네. 그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x는 해가 없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저기 그냥 x는 3. 그치, 딱 꼭지점. 여기 그 x 범위가 뭐죠? 딱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x는 3인 거야. 오케이? 네. 응. 오. 이차 함수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거 딱 하나다. 그 다음에 20번. 얘는 2x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21번 2x 20번. 20번. 네. 이거 개수가 개수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판별식 해야 되죠? 해야 돼. 네, 판별식 하면 얘 절반 제곱 마이너스 4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안 만나니까 얘 최고차계수 양수인 거 인지하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해가 없다. 그쵸? 왜? y는 y는데 그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아야 돼요.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가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이차 함수가 없죠. 그래서 애가 없다.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네. 여기서 조금 힘들어 했었잖아, 많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 이거 문제 만드는데도 좀 걸렸어요. 이거 나 하나하나 다 골랐어, 진짜로. 나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 나 진짜 다 골랐어, 진짜로. 오케이? 약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좀 느낌 와요? 네. 네, 25단원부터는 태블릿 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해설할 건데, 자, 요거 보기 전에 먼저, 네, 여기 지금 11단원 초록색 개념 프린트에서 3번부터 봐주세요. 2차 부등식의 작성. 자, 2차 부등식의 작성을 먼저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가 알파에서 베타로 오히려 얘는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2번에 썼을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판별식이 나왔을 때 해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구나 했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원래식이 어떻게 되냐, 요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가 이제 알파에서 베타래. 근데 요게 사이범위잖아요, 그쵸? 그럼 사이범위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최고차계수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x-알파, x-베타에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요 녀석을 그대로 쓴 거야. 요 녀석.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딱 얘만 나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아,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니까 는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x-알파랑 x-베타를 근을 인수로 갖겠구나 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a 없이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a가 만약에 음수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a를 쓰면서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를 곱해도 여전히 오른쪽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근이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죠?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바로 쓰시면 됩니다.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2 해서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최고차항계수 a 양수면 곱하여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겠죠.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엔 이제 바깥 범위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깥 범위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왼쪽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이 큰 걸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 알파랑 베타를 그대로 여기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최고차항계수가 a가 만약에 a가 양수면 그대로 a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복잡한 게 나왔다. 1-i랑 1 플러스 i 같은 게 나왔다. i는 안 되죠. 1 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같은 게 나왔다 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하고 최고차항계수는 당연히 a로 쓰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만약에 음수면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 여기서도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원래 있던 기존이랑.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25단원의 1번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2고 해가 다음과 같은 비타 부등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해가 지금 여기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일단은 근이 요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5를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데 그게 이제 일단 안쪽 범위죠. 안쪽 범위면 당연히 어떻게 되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긴 0 이렇게 써야죠.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이제 2잖아. 그러면 2를 곱하면서 부동의 방향 안 바뀌죠.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2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전개하면 끝나긴 하는데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서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는 지금 이것 또는 이것이래. 이거 바깥범위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7보다 크다 바깥범위면 우리 왼쪽이 크다라고 쓰고 근이 마이너스 5면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 근이 7이면 x 마이너스 7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1 똑같으니까 요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이 녀석이 이 녀석과 똑같구나 해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5가 된다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 멘트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 y로 봐서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 어떤 거 위에 개념 다시 한번 보시면 4번 개념 요거 볼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요 멘트 항상 나온다고 했죠. 자, 요 멘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가냐? 자, 이때 일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최고차항계수가 a고 이 판별식이 d라고 할 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근데 요거 보시면 이게 2차 함수잖아요. 이거 2차 함수로 어떻게 확인하죠? 당연히 부등식이나 방정식은 우리가 y로 함수로 나타내서 생각하라고 했죠. 함수로 표현해서. 그럼 얘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고 y는 0은 x축이죠.
그러면 이차함수가 커요? x축이 커요? 이차함수가 큰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이차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x축보다 이차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밖에 안 되겠죠. 얘는 x를 어디를 둬도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함수가 더 큰 게 x가 어딜 봐도 상관이 없다. x는 세로선이니까 네, 요거는 x를 어디로 봐도 네. 잠깐만요. 네, 요거죠. 이 x는 이렇게 움직여서 확인하시면 돼요. x가 항상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서 네, 항상 성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양은 이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쌤 혹시 이런 것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얘는 계속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밑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위로 블록은 안 돼요. 위로 블록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은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해서 이 세 가지 모양을 항상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확인하시고 위로 블록이 여기서는 안 되니까 만나버리니까 아래로 블록 중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 개를 항상 다 그려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모양이 다 있을 거야. 여기 보시면 이 모양들 있죠? 이 모양들을 다 그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큰 건 뭐야? 얘 안 되죠? 얘 당연히 안 되죠? 왜?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같은 게 있잖아. 안 되고 얘는 더 작은 게 있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만 된다? 당연히 네, 요것만 된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 따라서 최고점 계수 당연히 양수해야 될 거고요. 그래야 아래로 블록.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아야 안 만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조건이 최고점 계수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요. 뭐가? 부등식이. 어떤 부등식이? y는 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항상.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어야 될 거고요. a가 0보다 크다. 근데 얘는 2차 함수가 항상 크진 않잖아. 아래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얘는. 여기서 같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얘는 크기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같다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가 그래서 크기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5R 이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어떤 게 된다? 안 만나거나 교점 하나잖아요. 그럼 교점 하나면 판별식이 0. 교점 없으면 판별식 0보다 작은 거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푸시면 되고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0보다 작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데 0보다 작대. 이거는 2차 함수가 뭐보다 작다. 당연히 우리는 계속 y는 써가면서 생각해야 돼요. x축보다 작다죠. 그럼 x축보다 2차 함수가 작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아래로 블록이다 만약에. 근데 x축보다 항상 작을 수가 있나요? 안 돼요. 이것도 위로 올라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런 상황이 돼야죠. 위로 블록이 돼야죠. 근데 아래로 블록이 안 되겠죠.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겠죠. 하나 만나는 것도. 그죠? 2차 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만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만 된다? 이것만 된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고 최고참 계수 음수 위로 블록이고요. 위로 블록.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다. 교점이 없으면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네,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위로 블록이어야 될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보다 2차 함수가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판별식 항상 하실 때 주의하실 때 이게 항상 위에 있다, 항상 아래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점의 개수가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교점이 두 개일 때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교점이 하나 있을 때가 판별식이 0인 거고 교점이 없을 때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요.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대요. 자, 요거는요. 일단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위로 블록일 거 아니야. y는 이렇게 있을 때 위로 블록이고 얘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인 함수고 요거는 x축이죠. 근데 어디가 더 커? x축이 더 크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야. 근데 x축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가능한 게 세 가지죠.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이거 중에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선 되는 게 2차 함수가 더 작은 거, 항상 작은 거, 모든 실수 항상 작은 거는 여기서는 물론 작은 게 맞아요. 2차 함수가 더 작아. 근데 여기서는 x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2차 함수가 더 크죠.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안 되는 거고요. 얘는 2차 함수가 같으면 안 되죠. x축이랑 안 되고요. 2차 함수 항상 작거나 같은 판별식 0보다 작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최고점 계수가 음수다. 이거는 안 하냐? 이미 음수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고점 계수가 굳이 0보다 작다라고 계산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판별식 0보다 작다 하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서술형에서는 우리가 사실 서술형이 아니어도 우리는 방정식에서만 판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는영이라고 바꾸시고 판별식 하셔야 돼요. 그래서 D는 가운데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4A가 마이너스 1이죠. C가 요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네, 계산하시면 K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계산하면 2K-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12다. 0보다 작다. 2,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K가 2랑 6 사이구나. 네,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이범위라고 했죠. 네, 따라서 정답이 2와 6 사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 최고점 계수가 이제 음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당연히 부등식의 방향은 바뀌겠죠. 부등호의 방향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항상 이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셔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네, 그 다음 15번 갈게요. 자, 2차 부등식이 임의의 실수. 자, 임의의 실수는 모든 실수랑 같은 말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 멘트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4번 개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 최고참 계수가 미지수일 땐 조심하셔야 돼요. 최고참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이게 지금 각각을 일단 당연히 y로 잡고요. 네, 각각 y로 잡고요. 그때 요거는 2차 함수. 이거는 x축이죠. 당연히 지금 x축이 더 큰 상황이야. 그러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고점 계수 a가 0보다 크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x축보다 항상 작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위로 늘어나니까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안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근데 잘 봐요. 이게 이렇게 출발하면 뭐를 우리가 놓칠 수 있냐면 a가 0보다 크다랑 a가 0보다 작다 했는데 a가 0이다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최고창이 미지수다. 이거 별표 하시고요. 네, 최고창 계수. 여기서 2창이죠. 가 미지수다. 뭐 a든 a-3이든 뭐 k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가야 돼요. 어떻게? 그 최고점 계수가 0이다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가셔야 돼요.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난이도 있는 거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최고점 계수가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두 가지로 나눠서 최고점 계수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최고점 계수가 만약에 0이다. 그럼 0 넣으면 뭐가 돼요? 0을 그대로 넣어요. 그럼 넣으면 8x만 남고 a는 다 사라지죠. 그럼 여기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작냐? 뭐 마이너스를 넣으면 작겠죠. 0보다 마이너스 8 되니까. 근데 플러스를 넣어봐요.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야. 1 넣으면 그냥 8이 0보다 작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a가 0이다가 안 되고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는 a가 0보다 클 때 아까 요거였죠. 그쵸? 근데 이거는 x축보다 작다가 셋 다 말이 안 돼요. 그냥 셋 다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다 x축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가능한 게 우리는 이걸 그려보면 됩니다. 해서 항상 이렇게 6가지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항상 이 6가지를 항상 다 그려서 그려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네, 지금 안 되는 건 요건 지금 다 안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되죠? 항상 x축보다 이차함수가 더 작아야 돼. x축보다 이차함수가 더 작은 건 요거밖에 안 되죠. 요것도 안 돼요.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교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둘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a가 0보다 작은 거는 당연히 체크하시고요. 자,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a가 0보다 작고, 자, d가 0보다 작으면 d는 여기서 뭐죠? 판별식. 네, 요거 지금 짝수 판별식 할 수 있죠. 8x니까 8의 절반 4의 제곱 16이죠. 16 마이너스 앞에 a랑 a 둘 다 곱해야겠죠. a랑 뒤에 a. 그래서 a 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6보다 작으니까 a 제곱은 16보다 크고요. 자, 제곱이 무엇보다 크다. 여기 어떻게 바꾸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인데 당연히 이거의 제곱근 우리가 루트 16, 즉 마이너스 4랑 4 이렇게 둘이 나눠서 가야겠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 써야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요거 된다고 했고 판별식이 이제 0보다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이거에 당연히 공통부분 가셔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공통부분은 당연히 수직선 그려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직선 그리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공통부분이 어디가 된다? 이 부분이 된다. 네, 두 줄짜리 요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는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미지수죠. 그러면 최고차항계수가 뭐일 때? 네,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K-2가 0이 아닐 때니까 K가 2가 아닐 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는이 아니어도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0일 때,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시면 돼요. 뭐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고 K가 이제 2고 K가 이제 2가 아니다 가면 되겠죠. 자, 이때 요거는 K에 2를 넣어요. 그럼 이제 2 넣고 2 넣으면 사라지고 1이잖아요. 그럼 1이 0보다 커요. 자, 근데 이건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맞는 소리죠. 이거는 맞으니까 K가 2면 지금 맞는 거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맞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K가 2가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린 소리야. 뭐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이제 2가 아니야. 그럼 이때는 K-2가 이제 0보다 큰 거랑 K-2가 0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고 2를 넘기면 K가 2보다 크다랑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K가 2보다 크다랑 K가 2보다 작다로 갈게요. 그러니까 K가 2보다 크다는 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근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요. 뭐가? 각각을 y로 됐을 때, y로 됐을 때. 자, 모든 실수 항상 성립, 항상 확인하시고요. 네, y는을 했을 때 몇 차 함수와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거죠. 근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려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야 뭐 이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죠. 이것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고점 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일 거냐. 근데 2차 함수가 항상 커야 된다. 말이 돼요? 이거 다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네,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k가 2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해서 공통 부분 하시면 돼요. k가 이제 2보다 큰 거랑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d가 어디 있죠? 지금 여기서 d 쓰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2k-2면은 요거 절반 k-1을 제곱하시면 돼요. b 프라임 제곱 짝수 판별식 가는 거야. 그래서 b-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죠. k-1랑 1 곱한 거 뺀다. k-2 뺀다. 아, 이거 k-2 전에 그게 이제 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이제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 k가 여기가 이제 4죠. 오케이 플러스 6. 그럼 k가 2랑 3 사이로 바뀌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왜? k-2랑 k-3이랑 0보다 지금 작기 때문에 네, 오른쪽으로 악으로 걸리면 사이범위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공통범위 하는 거야. 공통범위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면서 2와 3 사이래. 그럼 공통은 그냥 여기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네, 공통범위는 요 두 줄짜리가 된다. 따라서 정답이 그냥 뭐가 된다? 네, 2와 3 사이가 정답이 된다. 근데 요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죠. 그치, 이렇게 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지. 왜? k가 2라고 했죠. k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와 3 사이고 2랑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m이 2, n이 3 네, 더해서 5가 정답이 됩니다. 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21번, 23번 같은 거 문제가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해를 갖지 않는다,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만약에 뭐 이것만 해보시면 각각을 이제 y는으로 가요.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를 갖지 않는지 여기서 어떻게 알아? 미지수 k 때문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y는으로 2차 함수인지 확인하고 x축인지 확인해요.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해를 안 가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최고점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다 그려봐야 돼요. 항상. 그래야 빠짐없이 다 찾을 수 있으니 자, 2차 함수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대요. 해를 갖지 않는 거니까 작거나 같은 게 없다는 거야. 작거나 같은 게 없다. 그게 없다. 그건 해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얘는 있어요? 없어?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작거나 같은 게 여기도 지금 있죠?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건 이거예요. 따라서 판별식이 뭐가 된다? 0보다 작다 해서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직접 이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21번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세 가지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네, 29번 볼게요. 이번에 2차 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2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얘가 더 작다는 거 아니야.
뭐보다 얘보다 그런 x값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 녀석이 작다 뭐보다 이 녀석보다 해서 그대로 쓰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작다 뭐보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따라서 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2, 5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가니까 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5 근 찾아서 거기서 사이 범위다.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x 범위는 네,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31번 볼게요. 자, 31번과 이제 29번 지금 보시면 29번은 지금 딱 요 범위를 찾으라는 건데 3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문제 풀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얘는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그냥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만 체크해 놓으시고 모든 실수라는 것만 모든 실수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때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다 위쪽에 있대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얘가 더 이쪽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k x제곱 플러스 2 k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5가 뭐보다 2x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뭐만 달라? 그냥 모든 실수 x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k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이제 2k 마이너스 6의 x니까요. 거기서 2x를 이쪽에 넘기면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8x 되겠죠. 따라서 2k 마이너스 8x 되면서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최고참 계수가 미지수면 꼭 확인하라고 했었던 거. 첫 번째 최고참 계수가 0인 거. 두 번째 최고참 계수가 0이 아닌 걸로 나눠서 이때 k가 0보다 큰 거랑 k가 0보다 작은 걸로 나눠서 푸세요. 자, 이러면 최고참 계수가 만약에 0이야. 그럼 0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 0이고 얘 0이니까 마이너스 8x고 플러스 2죠. 이게 0보다 항상 크냐? 모든 실수잖아요. x 언제나 큰가요? 아니죠. 1만 넣어도 지금 마이너스 6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k가 0이 아니야. 그럼 k가 0보다 클 때는 얘는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생긴 게 어떻게 생겼고 당연히 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고 하나, 둘, 셋.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만 돼요? 항상 위쪽에, 항상 이쪽에 있대요. 그죠? 항상 커야 된대. 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을 여기 y 두고, 네, 여기 y 두고, 잘 안 보이나요? 네, 여기 y 두고, y 둬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커야 된다. 네, 아까 그런 문제들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커야 되니까 모든 실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네, 요게 되겠죠. 따라서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크려면 위로 블록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거든지 안 되죠. 그죠? 항상 2차 함수가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건 k가 0보다 크면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통 부분 하시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판별식 하셔야 돼요. 요거는 0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별식 하실 땐 당연히 이렇게 두고 이거는 0인 상태에서 판별식을 가시는 겁니다. 자, 판별식 0보다 작다고 가면요. 얘는 지금 2에다가 k-4죠. 그죠? 그러면 이 개수의 절반 쓸 수 있죠. 뭐로? 짝수 판별식해서 k-4로 쓸 수 있고요. 그 절반의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네, k랑 1을 곱해서 간다. 그게 0보다 작은 거죠. 계산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그러면 마이너스 2k까지 하면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죠.
그러면 2랑 6이에요. 2랑 8이에요. 자, 그러면 K가 어디? K-C, K-8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히 2랑 8 사이죠. 그러면 2랑 8 사이면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다? 네, 2랑 8 사이인데 그때 K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공통부분 해야 돼요. 근데 K가 0보다 큰 거랑 2랑 8 사이의 공통부분은 어차피 2랑 8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네, 2랑 8 사이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겠죠. 네, K가 0이 안 됐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이 네, 2와 8 사이가 정답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37번 보시면 두 이차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요. 자, 헷갈려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직접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무조건 함수 해석으로 가야 돼요. y는 가서 y는 fx랑 y는 gx 중에 어떤 게 fx가 더 크거나 같은 거. fx가 더 크거나 같은 게 어디예요? fx는 지금 gx보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fx가 더 크거나 같죠? 이게 지금 fx고 이게 gx잖아요. 그러면 fx는 여기서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근데 fx는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는 이게 gx고 이게 f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x가 더 크거나 같지가 않죠? 그럼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fx가 더 크죠? gx가 더 작죠? 따라서 fx가 더 큰 쪽에서 여기가 된다. 근데 같은 것도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 포함이겠죠. 근데 그거에 무슨 범위를 구하라고 있는 거야? 자, fx, gx라고 써 있으니까 x의 범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x는 세로선 항상 생각해서 함수의 기본 x는 -2, x는 3 해서 그쪽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되죠. 따라서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푸시면 이 녀석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요. 뭐 39번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건 fx보다 gx가 크다 하는데 fx도 0보다 항상 커야 돼요. gx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이 위쪽에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fx보다 gx가 큰 거 찾으셔야 됩니다. 해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43번 갈게요. 자, 이런 거는요. 식이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얘네 둘 봤을 때 연관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이면요. 이 녀석과 지금 이 녀석이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로 여기서 여기를 뺀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뺀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뭐를 뺀 거? mx 플러스 n을 뺀 게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묶어주면 뭐 b 마이너스 m의 x 그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n이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식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니까 넘기면 당연히 이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네,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럼 각각을 y로 두면 이거는 2차 함수고 이거는 1차 함수죠. 직선이죠. 그럼 1차 함수가 더 크거나 같대. 직선이 더 크거나 같대. 그러면 그런 x의 범위는 직선이 더 크거나 같은 게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세로선 봐야 되죠. 항상 x의 범위 찾는 거니까 x는 -2부터 x는 4까지가 된다. 그 사이가 된다. -2부터 4까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차 연립 2차 부등식 있죠. 그쵸? 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다시 돌아가셔서 요 연립 2차 부등식 여기 보시면 되고요. 네, 개념이 뭐 많진 않은데 그래서 얘는
이제 2차인 게 있을 거 아니야. 2차인 부등식이 있고 뭐 최대 2차인 부등식이 있는데 그때 두 부등식을 범위로 나타내서 당연히 뭐 하나는 이렇게 나온다. 하나는 이렇게 나온다 하면 공통 부분이 네, 이 두 줄짜리가 된다. 왜? 식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해 분리는요. 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봅시다. 26단원에 그럼 26단원에서 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뭐 인수분해 같은 거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네, 요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A, B, C 구조예요, 지금. 요 구조.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당연히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풀려고 했어요. 따라서, 네. 요렇게 하나 써주시고, 요거. 그 다음에 오른쪽 거 하나 써주시고, 해서, 네,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면, 네, 위에 거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죠? 그리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럼 1, 4에서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 두 개 잡아서 더 작은 것보다 왼쪽이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은요. 네, 이건 지금 이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엔요. 이 녀석은 네, 나온 건 항상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그러면 1과 6이겠죠. 마이너스 위쪽에 붙고요. 네, x의 범위는 그러면 근이 더 작은 게 마이너스 6이고 큰 게 1이니까 얘는 사이범위죠. 네, 오른쪽이 크면 사이범위다. 그래서 네, 요 나온 두 가지를 공통 부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려주시면 수직선 마이너스 4부터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니까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네,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해서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된다? 두 줄짜리가 된다. 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정답이 됩니다. 해서 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